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른이 됐다고 느낄 때가 눈이 오면 걱정부터 앞설 때,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설레임보다 돈 나갈 걱정부터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른이 됐다고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즐거운 날이 되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더 외롭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이런 어른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생생경제 특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굴뚝에는 산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문자 통해서요, 성탄 인사해 주시는 분들 선물 받으실 확률이 아주 큽니다. 왜냐고요? 크리스마스니까요. 먼저 캐롤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순서 이어갑니다. 사라 맥클라렌이 부릅니다. Silent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YTN 라디오 생생경제 성탄 특집 굴뚝에는 산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길과 마음을 줘야 할 곳 바로 굴뚝입니다. 굴뚝에 있는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돌봐야 하고 우리가 들어봐야 할 경제 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먼저 채워주실 두 분 제가 모실게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이혜리 리포터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취자분들께 먼저 성탄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소장님부터.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네, 축성탄입니다. 예. 자, 우리 에리 씨. 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각자 좀 성탄 잘 보내고 계신지, 뭐 가족, 친구, 연인 다들 나름 따뜻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벌써부터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로 성탄 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와. 9130님 새싹이시네요. 홀로 아이 셋 키우는 저로서도 고민이네요. 어느 선물 해야 할지. 그래도 성탄과 새해에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하셨어요. 혼자 아이 셋 키우는 싱글맘인지 싱글데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되면 걱정도 되고 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문자로만 봐도 너무 씩씩한 엄마든 아빠일 것 같아요. 네. 함께 좋은 성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7091님 축복이 가득 넘치는 행복이 팡팡 터지는 그런 성탄절 되기는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를 이렇게 성탄 인사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나눌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 보내주시면 특별히 크리스마스니까 성탄 선물 제가 팡팡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였을 때 크리스마스와 어른이 됐을 때 크리스마스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에리 씨는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행복하면 됐던 그런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근데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네. 주변을 정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내가 행복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오히려 제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의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저희 YTN 라디오를 통해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라고요. 월드비전과 함께 우리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현장을 다니는 분이 사실 우리 이혜리 리포터예요. 네. 아마 그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맘때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진걸 소장님 어떠세요? 예, 일단 성탄절 하면 기분 좋죠. 예, 산타 할아버지님께서 선물 어른이 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합니다. 왜 어른은 안 주세요? 예, 어른은 안 줄까요? 네. 아무튼 너무 저는 그 종교를 떠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걸 자유평등 박애라는 생각도 해보고 고 이태석 신부님 있잖아요. 수단의 교포세도 실리셨잖아요. 맞아요. 이태석 신부님께서 가장 비참한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네. 제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네. 참된 종교인 성직자의 모습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분 많이 생각해요. 저는 항상.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깜짝 놀라서 여기 종교 방송이야? 종교 방송 아니고요, 여러분. 뉴스 전문 채널 YTN FM 맞고요. 생생경제입니다. 생생경제가 사실 상생하는 경제, 생생하는 경제를 꿈꾸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제작진들과 함께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더 외로울 경제적 약자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만나볼 사람이 파인텍 노동자 두 분인데요. 파인텍 노동자 두 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지금 굴뚝에 계시거든요. 그 전에 소장님, 그 굴뚝 노동자들이 이 이전에 있었죠. 예, 많이 계셨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동국대 학생. 예. 지금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님도 네. 37일간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총장 직선제, 총장을 학생들이나 교수 직접 뽑기해달라. 네. 그래서 12월 19일 날 내려오셨어요. 37일 만에. 그래도 뭐 조금 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내려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는 이 파인텍 노동자분들도 예전에 2015년도에 408일이라고 하는 세계 최장 굴뚝 농성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전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이따 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꼭 굴뚝은 아니어도 전광판 같은 데 있잖아요. 전광판이 높잖아요. 굴뚝처럼. 그런 곳에 예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해고 노동자들 많이 올라. 특히 기억나시는 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도 그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가 있었어요. 두 분이. 그러셨죠. 그래갖고 이제 복직 그 일부 합의를 이끌어냈고 네. 쌍용차 얼마 전에 이제 타결됐잖아요. 네. KTX 여승무원들도 돌아가셨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서서히 돌아가고 계세요. 이런 소식 들으면 훈훈하죠. 모든 분들이 제자리로 자기가 있을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파인텍 노동자들이 지금 못 가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가 이 축성탄에 모두가 기쁜 이 와중에도 이분들의 슬픔을 우리가 치유하면 더 기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주제를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저녁에 가족과 계획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전에 잠시만 생생경제를 통해 이분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여전히 굴뚝에 계신 분들, 파인텍 노동자분들인데요. 우리 앞서 우리 안진걸 수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400일을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계셨던 분은 내려오셨는데 또 지금 두 분의 노동자가 400일 넘게 굴뚝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이혜리 리포터가 담아왔죠. 네. 그 지난 11월부터였습니다. 이 서울시 지난해. 네, 지난해 11월부터였고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서 이 파인텍 노동자 2명이 408일째 이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굴뚝의 높이가 75m예요. 이 굴뚝에서 그 좁은 공간에 이제 홍기탁, 박준호 이 두 노동자 그리고 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는 차강호 지회장이 자신들이 세운 최장 고공 농성 기록인 408일을 넘기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지난 10일부터 이 차강호 지회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차광호 지회장은 이 앞서 408일을 고성 농성을 하고 고공 농성을 하고 내려왔고요. 지금 2명의 다른 노동자는 고공 노동성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그 빨리 내려오는 것을 바라면서 열흘째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장님, 예. 408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 2005년, 네. 2015년도에도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람이 그 굴뚝에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좁은 방에 며칠만 있었다 나가잖아요. 네, 햇빛 안 보면 힘들고 밖에 나가고 싶고 점수 쉬고. 네. 사람 감옥에 가다 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 올라간 거거든요. 감옥 속으로. 그 이유가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다 해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스타플렉스 하면 네.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옛날에 한국 합성하면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한국 합성 옛날 배구단도 있었어요. 네. 한국 합성이라는 유명한 섬유회사를 2010년대 스타플렉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타케미컬로 변경했어요. 네. 그때 이 차강호 선생님의 이분들이 스타케미컬 노동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2015년도에 다 2010년에 인수한 다음부터 회사는 몇백을 벌었어요. 이 한국합성음을 헐값에 인수해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네. 그 공장 부지를. 네. 그래서 몇백억이 넘는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타케미칼에 있는 회사 노동자를 다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5년대 차강호 선생님 등이 당시에 경북 구미에 있는 스타케미칼 공장에 있는 굴뚝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고공농생이에요. 4박 8일 동안. 사실 막대한 돈을 벌어서 회사를 인수했으면 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책임지 않아서 4박 8일 농성해가지고 다행히 전 세계가 막 주목한 거죠. 네.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막 응원해 주셔가지고 2016년도 1월 달에 단체방을 맺었습니다. 굴뚝에서 내려오셨어요. 408일 만에. 그래서 파인텍이라고 하는 스타케미칼의 자회사. 지금 스타케미칼이 참고로 스타플렉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동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스타플렉스가 목동 CBS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네. 가까운데. 그래서 가까운데 올라가신 건데 스타플렉스는 뭐 하는 회사냐? 역시 섬유회사입니다. 플렉스 온단을 파는 회사예요. 수입이 꽤 됩니다. 몇백억씩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파인텍이라는 자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키기로 했는데 가봤더니 충청남도에 있는 공장 갔더니 뭐 일도 없고 사람 그냥 굴뚝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상 또다시 해고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사고 있을 때 봉변을 피하고 네. 그쪽으로 몰아놓은 곳이죠.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약속을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돌아간 회사가 결국 일도 없었고 결국 공장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용 승계하고 일감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노조활동도 보장인다 해서 내려온 거예요. 4박 8일 만에. 소박하잖아요. 그냥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뭐 억울한 일 있으면 노조활동 정도 하겠다는 건데 합의한 거 회사에서도. 근데 파인텍을 가봤더니 자회사 일감도 없고 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다시 굴뚝에 올랐습니다. 이 굴뚝을 에리 씨가 다녀온 거죠. 네. 실제 보니까 어떻던가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올려다봐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외로움과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고공농성 현장에 간 날은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줄을 이용해가지고 네. 간단한 식량을 전달받아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간 건데요. 이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이 세신교회에서 이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굴뚝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 얘기라도 듣고 싶어서 성도들과 함께 찾았는데요. 먼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찬송 소리가 저 위까지 들려야 될 텐데 한번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여성들 목소리 잘 들릴 것 같아요. 시작.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맨 꼭대기요? 네. 볼 수도 없겠네. 네, 오늘 우리 세신교회 교우들이 함께 굴뚝 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 복직을 약속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해고되어 있는 노동자 두 분에게 주님의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이런 귀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2018년도에 이곳 목동 열병합 발전소 굴뚝 밑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가 첫 번 성탄 예배에 가장 근접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분들의 바람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뜻밖의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사실 이 목동이 주는 그 상징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네, 지역이 주는 네. 의미가 좀 있죠. 이 네. 목동 일대가 학원들도 많고요. 또 명문 학군을 형성하면서 지역 내 부촌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집값도 비싼 이런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을 하고 있는 게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네. 이 75m 높이의 이 굴뚝 주변에는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또 그 광경이 참 씁쓸했는데요. 무슨 소리를 외쳐도 차 소리 때문에 이게 들리지가 않고요. 참 네. 저도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요 현장에 같이 갔어요. 사실은 에리 씨랑. 네. 에리 씨가 먼저 도착했는데 제가 에리 씨한테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기를 통해 이 캐롤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롤이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나 기뻐야 하는데 저 캐롤이 굴뚝에 닿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화 소리로만 듣는 그 캐롤 소리가 그렇게 슬펐는데 가서 진짜 굴뚝을 보니까요. 정말 고개를 젖혀도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400명치를 산다는 게 저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네. 너무나 무섭고 그 폐쇄공포증과 답답함에 병이 안 걸릴 수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의료진 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도 올라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올라가는데 위험함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러게요. 하거든요. 네. 저도 그 U+ 비정규직 분들이 이번에 이제 용산에서 고공농성했는데 그 전에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고공농성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3년 전에. 그때 저도 그 크레인을 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한 20m쯤 올라가는데도 너무너무 무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그럼요. 잠시 올라가서 한 30분 대하고 오는데 네. 잠깐 있는데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노동자의 자기 노동을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실현, 네. 소박한 욕구를 위해서 네. 요구를 하면서 네. 목숨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빨리 이분들이 기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 사회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굴뚝을 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목동에 있는 그 파이텍 노조 단식 노동 농성장에 에리 씨하고 네. 제가 갔어요. 그 네. 이야기 차강우 지회장 만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그때 다시 굴뚝에서 또 동료들이 오랜 시간 있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땅에서 또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차강우 지회장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 차강우 지회장도 이 굴뚝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함께 또 뜻을 모으기 위해서 KNCC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열 목사와 또 송경동 시인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차강우 위원장이 408일이라고 하는 거의 세계 최장의 장기 고공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은 좀 그만큼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8일이 12월 24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까지는 내려올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고용을 약속하고 또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좀 강력하게 촉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 원로들과 또 사회 각 단체 이제 지도부로 해서 이 공동행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동행동의 좀 대표격을 맡고 있는 이제 우리 박래군 소장하고 나승구 신부님하고 우리 송경호 씨.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3900님도 살을 애이는 추위에 굴뚝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들도 어떤 집 어떤 가족의 산타일 테죠. 이분들이 진정한 산타로 가족들과 따뜻한 온기 느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하셨거든요. 우리 안정권 소장님도 이 농성장 가보셨죠? 네, 농성장 지금 한 번 갔다 왔고 네. 그 전에 이제 스타플렉스 그 서울 사무소 앞에서 네. 집회나 기자회견 할 때 여러 번 이제 이분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도 같이 단식 농성하고 있는데 요구 굉장히 소박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예를 들면 노동계나 시민단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구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스타플렉스 아까 말한 것처럼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 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신입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네. 신입 직원을 계속 뽑고 맞아요, 있대요. 비리님. 네네. 충청북도의 충청도 공장에 직원도 지금 300명이 넘게 일하고 있고요. 매년 신입사원도 뽑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떠나가 버린 분도 있어서 5분이 남아서 내가 스타케미칼에서 배운 게 화학 섬유 일인데 또 내 회사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냐. 5분이 남아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지금 쌍용차에서도 지금 계속 복직을 하고 있잖아요. 것처럼 5분 다시 그래 모셔서 일 열심히 좋은 일 드리며 복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회사에서 좀 만나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일단은 이분들이요. 만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저희도 근데 이게 회사고 회사의 상황이 있는 거니까 좀 회사의 상황을 들어보고자 저희가 파인텍 쪽에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위에 계신 리더분하고 연결을 해준다 그러고 아직까지 저희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네. 혹시 파인텍 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추후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에리 씨, 저는 그 굴뚝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차 지회장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한 50kg 정도 나간다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 공황장애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방송하는 날 오늘이 이제 굴뚝농성 한 지가 408일째. 이제 오늘이 딱 408일째인데요. 결국은 넘겼네요. 네, 오늘이 넘어가면 이제 최장기간 고공농성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데 이런 슬픈 기록 행진을 멈추고 차강호 지회장은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두 노동자와 이번 성탄절에는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우리 차강호 지회장 바람을 조금 담아왔거든요. 예. 네, 조금 들어보죠. 네. 몸무게가 지금 50kg 정도 나가요.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이고 이 심리적인 형태가 더 힘든 수밖에 없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저도 408일밖에 안 있었어 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려오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공황장애라 하는 게 우리는 일반 생활하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고공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적응이 안 돼요. 두 동료가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만이 그 공황장애가 깊이가 덜 깊고 짧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단식을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되겠다. 같이 승리해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들만 같이 되게 고생하셨던 동지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성탄절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성탄절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올해도 잘 보내고 내년에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에리 씨와 이렇게 방문했을 때 24일 안에 회사와 좀 이야기가 잘 돼서 굴뚝에 계신 분도 내려오고 우리 차 지회장님 단식도 멈춰서 우리 이 특집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집 방송 안 하면 그럼 그때 출연해 주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돼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에리 씨 좀 한번 정리 멘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농성장에도 가봤고 굴뚝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아닐까 싶고요. 하루빨리 노동자들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원만하게 좀 잘 합의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본인 잘못도 없었고 기책사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5명의 노동자가 복직해서 있던 자리로. 가족들을 위해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빨리 대화를 해서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꼭 그 해결을 촉구했던데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해결됐으면 제일 좋겠지만 스타플렉스 사장님들 간부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호소드려봅니다. 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성탄 특집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성탄 특집 굴뚝위에 산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에리 리포터 직접 현장 가서 애써주셨는데 고맙고요. 네. 성탄절 잘 보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진거 소장님은 2부에도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고 계세요. 8106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기업에서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 더불어 갈 수 있는데 TV 속에서 보면 추위에 얼마나 힘드실지 힘들내세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올해 크리스마스의 소망이 어디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파인텍 노동자분들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곧 따뜻한 소식이 그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지진이 났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저의 소망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도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이런 나쁜 소식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대성구 아이들한테 닿았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좋은 생각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별탈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성탄 특집 굴뚝에는 산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외침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굴뚝에 올라가서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장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공농성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1인 시위는 예전에 윤종은 회계사님이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세금 네네네. 탈세 항의하면서 한 건 아는데 고공농성. 우리 소장님 모르는 것도 있구나. 뭐 일제시대 때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31년 5월에 평양 을밀대에 올라간 평원 고무농장 여성노동자 강주룡님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삭감에 항의해서 파업과 단식을 하다가 결국은 올라간 거예요. 이분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 언급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노동자인데요. 그 여성 항일 투사들이 너무 안 알려졌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난거할 때 이제 조금 생각나요. 네, 여성 노동자 강주룡님인데요. 이 방송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노동자들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떼쓴다고 되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YTN 라디오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슨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일을 그 회사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는 분이니까 네. 그 회사가 복직을 시켜달라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꾸 외주의 하청에 맡겨서 산재도 지금 너무나 비참한 산재 사고도 많이 생기잖아요. 나몰라라 하니까. 네. 직접 안전하게 가족들 챙기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는 경제를 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을들의 이야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분 더 오셨어요.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사는 희망현대 노동조합 LGU 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충태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수석부지부장 엄청 높아 보여요. 네. 엄청 높은 거죠? 예,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장님 좀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실까요? 예. 첫 번째는 제유건 지부장님이란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집마다 IPTV도 있고 인터넷도 연결해 주신 분들 다 보면 그 SKT, KT, LG U 플러스 옷 입고 오시잖아요. 네, 우리도 연락도 LG로 하잖아요. 맞아요. 옷도 그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다 정규직인지 알고 거기 소속인지 알았더니 다 협력업체, 하청업체였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우도 너무 불안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바뀌면 고용도 승계가 안 되고. 아까 이런 파인텍 경우죠. 아까 파인텍처럼 회사 갑자기 바뀌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심지어 약속했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래서는 안 돼. 너무나 불안하대서 계속 수년간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발 온청이 나서서 본청이 나서서 공동 교섭을 해서 좀 제발 우리 좀 신분 좀 안 불어나게 처우 개선 좀 해달라. 네.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친구들도 내가 다 대기업 소속 직원인지 아는데 제발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달라. 안 그래도 집집마다 이렇게 고치러 가고 설치러 가면 또 가끔 갑질도 당하시고 진상구급과 그렇죠. 만나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최근에 LU 플러스 용산에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60일간 노숙 농성도 하셨고 14일간 단식 농성도 하신 거예요. 네. 근데도 LG 플러스 LG가 우리나라 5대 대재벌이잖아요. 사회적 책임 다 하겠다 맨날 약속을 했거든요. 정도경 갔다 온데 나몰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부지부장님 등등이 단식만은 안 되겠다 해서 인근에 이제 고공 농성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해결이 좀 되신 거죠. 김충태 지부장님도 그러면 올라가신 거예요? 네, 고공 농성 3일을 진행했습니다. 3일. 그럼 3일 만에 일단 내려오셨고요. 예. 회사에서 그래도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좀 듣겠다 했던 건가요? 예. 그러면 3일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 파인텍 골드 고공 농성자들 지금 408일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단식 14일을 진행하고 고공농성 3일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오늘과 같이 그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크리스마스인데요. 파인텍 굴뚝 고공농소자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텐데요. 400일이 넘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아파서 좀 숙연해집니다. 그러게요. 3일 있었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감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나눠주신다면요. 왜냐하면 감히 가보지 못한 우리는 그 마음을 못하면 할 그 수가 고통을 없어요. 몰라요. 네. 어떠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단식을 14일을 진행을 하고 40m 높이의 철탑을 올라갔거든요. 사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동자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죽음을 담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굶고 나 거리에 앉고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목숨을 걸고 올라갔는데 지금 파인텍 노동자분 한 분이 그런 말 인터뷰에 하시더라고. 나는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다. 나는 몸밖에 없으니까 내 몸으로밖에 내 입장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우리 지부장님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쁨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눈물이 좀 찡했습니다. 네. 저도 돌이켜 단식 농성 해본 적 있는데 3일짜리 한 2번 해본 적이 있고 예전에 전에 직전 U 플러스가 아니 몇 년 전에 그 비정규직 문제가 또 힘들었고 처우 개선 요구할 때 중앙우체국 그 전광판 고공 농성할 때 30분 딱 동참한 적이 있거든.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서우셨다. 그때도 올라가는데도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30분 앉아 있는데도 그 침침한 전광판 안에서 여기서 도대체 몇십 일 몇백 일 어떻게 버티냐 막 너무 안쓰러워 갖고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게요. 우리 부지부장님이 사랑하는 아내와의 셋이는데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찡하네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아빠가 그렇게 단식하고 올라가고 이걸 알고 있었나요? 아이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와이프한테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하던가? 따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내도 알죠. 누구를 위해 저렇게 올라가는지를 아니까 그럴 수 있죠. 가장 올라가 있으면서 힘이 됐던 거 아니면 동기가 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이 됐던 거는 같이 투쟁했던 동지들이 밑에서 사랑한다, 제 이름 충태야 이름 불러주고 힘내라 충태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게 그때 짧게 느꼈던 건데 그때는 그 목소리 응원하는 목소리가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상처가 되거나 두려웠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파인텍 고공농성 하고 있는 분들처럼 혹시라도 문제 해결이 빨리 안 됐을 경우에 저도 저렇게 긴 투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끼 같은 세 자녀 막내딸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 딸을 그 기간 동안 못 본다고 했을 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라도 보고 느끼니까 3일 고공농성한 지 3일 만에 이제 타결됐다는 소식이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저희들 모여있는 카카오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같은데 너무 기뻐갖고 LG 플러스 측에 막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지금 부지부장 지금도 어느 이 순간에 올라가 계셨고 아마 우리 전화 연결했을 거거든요. 부지부장님 어떠세요? 막 하면서 막 서로 울면서. 근데 우리도 우리 집안 그러니까 애들은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회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처우 개선이나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나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건 얄밉고 화도 나고 비판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단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대기업답게 고용 책임을 지겠다. 나 몰라라가 아니라 자해상태이긴 하지만 예전에 파리바게트 우리 제빵 사람들도 우리 방송에 왔어서 잘 투쟁하다가 자회사로 직접 고용되셨잖아요. 정규직으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스타플렉스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분들도 제발 대화 나서서 이렇게 좀 좋은 소식 국민한테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그럼 지금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LG U+가 어쨌건 물론 3일 만에 해결해 줄 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3일 있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해결을 해 줬잖아요. 지금은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올라갔을 때 잠정 합의안을 냈고요. 네. 그 내용이 민주노조 조합원 100%가 원청 자회사로 직고용을 시작하는 거고요. 2020년에. 네. 그리고 노조와 논의해서 자회사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노조 주도의 정규직화 모델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언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함께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도 보내고 연대하면서 또 LG가 이제 본인들도 정도 경영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시대 정도 경영은 우리 지금 새아빠 아버지 오셨는데 이런 사랑하는 가장이 회사에 소속감 가지고 안전하게 고용이 불안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 특집다운 방송이네요.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우리 유플렉스 우리 유플러스 스타플렉스하고 유플러스가 헷갈리네요. 수석 부지부장님께 지금 일단 파인텍은 회사에서 만나지조차도 못했대요. 마지막으로 우리 파인텍 그 위에 계신 노동자분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 아무래도 그 고통을 먼저 겪어보셨고 체험 경험자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는 위로일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투쟁을 이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사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도 하루빨리 내려와서 가족들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네. 기도하신답니다. 자, 우리 안 소장님은 우리 위에 계신 그 노동자 두 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곧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YTN 청취자 포함해서 일면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요구를 다 100%까지 지진 않으신다 해도 그래도 자기 회사 직원이었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 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안 지신다. 이런 마음 탓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죽하면 굴뚝에 408이나 있겠냐. 제발 만나서 대화해라라는 마음은 다 비슷하시거든요. 네. 제발 만나면 5분인데 지금 우리 LG 플러스 수백 명의 저희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안팎의 노동자도 자회사로 정규직으로 뽑기도 했는데 5분 정도를 복지 못 시키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되거든요. 네. 저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우리 성탄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그 기본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야 된다 생각. 모두가 우리가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과 8시간, 10시간 노동하면 먹고 살 수 있게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성탄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함께해 주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고 수장님도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LGU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김충대 수석 부지부장님 감사하고요. 이제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떤 성탄, 뭐 성탄 계획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하고 맛있는 외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즐겁고 행복하게. 저녁 외식 해가지고 예수 활성화 좀 다 같이 하자고요, 성탄절. 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저는 성탄절 지나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